참을 수 없이 숨고 싶었다. 그런 날이었다. 그저 혼자 있고 싶은 날. 우리에게는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 과정이 분명하고 뚜렷하지 않을지라도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혼자 있어 볼 것. 삶의 진실은 거기 있으니 말이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것보다 나와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 세상과의 거리 두기가 필요할 때 참을 수 없이 숨고 싶었다. 그런 날이었다. 그저 혼자 있고 싶은 날. 스스로를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싶은 날. 나밖에 필요하지 않은 날. 세상과의 거리 두기가 필요한 날. 그럴 때면 내가 하는 일은 몇 가지로 압축된다. 집안의 불을 모두 끄고 영화를 보거나 잔잔한 음악과 함께 차를 마시는 일, 창밖을 바라보며 가볍게 스트레칭하거나 침대에 누워 고요히 책을 읽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화집을 보는 일이다. 서가에 꽂혀 있는 책들을 쭉 살피다가 한쪽 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화집에서 시선이 멈췄다. 유럽 여행을 하던 중 파리의 어느 골목에 있는 헌 책방에서 구입한 것이었다. 너무 오래전이라 책방의 이름조차 생각나지 않지만 빛바랜 간판이 걸려 있었고 백발의 할아버지가 고흐의 그림 속에서 나온 것 같은 노란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고즈넉하고 따뜻한 분위기에 이끌려 한참을 머무르다가 그냥 나오기엔 무안하여 이 책을 집어들었다. 여기저기 닳고 해지고 심지어 찢어져서 사라진 장이 있음에도 왠지 모르게 끌리던 책. 긴 세월을 겪었을 것이기에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며 그림을 보다가 한 페이지에서 그만 손길이 멈췄다. 방 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여성을 묘사한 그림인 마르샬 리더의 벽난로 앞에 있는 여인이다. 깊은 밤 벽난로 앞에 한 여자가 앉아있다. 빈틈없이 창을 덮은 커튼이 빛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스탠드 조명만이 어두운 실내를 밝힌다. 여자는 불에 타는 장작을 눈으로 귀로 담으며 깊이 생각에 잠겨 있다.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것일까? 축 처진 어깨에 쓸쓸함이 배어 있고 살짝 내리깐 눈은 슬퍼 보인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으나 지금 이 순간 그녀는 혼자 있고 싶은 듯하다. 누구에게나 그런 때가 있는 법이니까. 주변을 둘러보니 탁자 위에 닭이 세트와 소파에 널브러진 담요, 그리고 원형 테이블에 있는 한 권의 책이 보인다. 의자에 앉기 전 소파에서 차를 마시며 독서를 했나 보다. 이곳에서 그녀는 자기만의 세계에 몰입한 채 조용히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긴 밤이 지나고 나면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활짝 열어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시작할지도 모르겠다. 벽난로 앞에 있는 여인은 프랑스의 화가 마르셀 리더가 1932년에 그린 것으로 방을 주제로 한 그의 대표작 중 하나다. 리더는 가구, 소품, 조명 등 여러 요소를 통해 방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소파와 테이블, 의자 등 가구를 기능적으로 배치하여 공간에 리듬감을 주었고, 커튼과 카펫 같은 다양한 패브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실내 분위기를 포근하게 연출했다. 또 한쪽 구석에 벽난로를 두어 공간에 빛을 제공했는데, 이는 단지 장식적인 요소가 아니라 따뜻하고 안전한 내부와 춥고 위험한 외부를 대비시키는 장치이다. 그 밖에도 고딕풍의 청동 촛대, 벽에 걸린 그림 액자, 탁자 위의 스탠드 등 다양한 소품을 용도에 맞게 진열해서 방의 내부를 미학적으로 구성했다. 색 선정 또한 눈에 띈다. 리더는 따뜻한 계열의 색조를 택했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갈색, 미색 등을 주로 사용하면서도 전체적인 톤을 어둡게 해서 미지근한 온도를 유지했다. 이는 색조를 통해 공간의 정서를 표현한 것으로 화가의 의도가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화가는 모든 것을 두고 고민한다. 색상을 어떻게 표현할지, 명도는 얼마로 조절할지, 채도를 어떤 식으로 나타낼지에 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한다. 인물의 옷을 흰색으로 하느냐, 검은색으로 하느냐를 궁리하며 꽃을 빨간색으로 하느냐, 노란색으로 하느냐를 숙고한다. 색이 만들어내는 공간의 분위기, 조명의 빛깔, 빛의 색이, 그리고 사물의 질감에도 화가의 의견은 반영된다. 색채를 통해 원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질 때까지 고민하고 또 고민한 흔적들이다. 리더는 석양과 실내의 조화에 중점을 둔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는 늘 황혼으로 물든 외부와 내부의 풍경에 주목했는데, 땅거미가 내리면 색채의 질감이 풍부해져 집을 둘러싼 주변 풍광이 입체적이 되었고, 실내로 들어온 석양이 공간의 빛을 미묘하게 변화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는 석양빛으로 인해 경계가 모호해진 실내와 실외를 그리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고, 아련하고 신비로운 빛을 통해 관객들을 꿈속의 세계로 이끌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서정적인 선율이 흐르는 푸른 빛의 야상곡, 호숫가의 전경을 바라보는 테라스에서 저녁 식사 후 바람의 감촉을 느끼며 각자 시간을 보내는 베란다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두 여인 등이 있다. 그가 처음부터 실내화를 그리는데 몰두한 것은 아니다. 초기작 베아트리체 때문에 우는 단테가 보여주듯 상징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화풍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1894년경부터였다. 이때부터 그는 오일 램프나 전기전등으로 인해 은은하게 빛나는 내부 전경을 화폭에 자주 담았다. 특히 바느질하는 젊은 여자, 독서하는 여자, 창가에서 기다리다 등의 그림을 탄생시키며 방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여성들의 모습을 아름답고 섬세하게 구현했다. 그가 이토록 방을 많이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 방이라는 공간이 지닌 특성을 통해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방은 민폐되고 차단된 장소다. 위협적인 존재를 피해 일상을 수호하고 바깥 세계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적의 피난처다. 한 사람의 사적인 일면을 보호하는 동시에 세상의 규제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곳이며 이용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공간이자 수많은 사건과 시간의 집합소다. 우리는 그 안에서 숨고 보호하고 지키고 벗어나고 확보하며 생을 구축해 나간다. 화가는 방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통해 공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모두가 각자의 방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기를 바랐을 것이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숨고 싶을 때가 있다.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사는 게 힘겨워 어딘가로 사라지고 싶을 때, 지탱해온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세상과의 불화가 이어질 때, 만사가 귀찮고 무용하게 느껴질 때, 그래서 이제 그만 쉬고 싶을 때가 있다. 관계에 지쳐 누구와도 소통이 불가능할 때, 우정이 버겁고 사랑이 지겨울 때,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남이가 떨어져 사람이 지긋지긋할 때, 그 어디에도 내 편은 없는 것 같을 때가 있다. 녹록지 않은 현실에 부딪히고 반복되는 일상에 지칠 대로 지친 우리는 각자의 공간으로 도피하고 저마다의 장소로 은둔한다. 세상에 유일한 안식처, 아무도 없는 내 방으로. 때로는 세상과의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그건 소외나 단절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자 온전히 내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마음을 관찰하고 일상을 재조직하며 삶을 재생한다. 관계의 과부하에서 벗어나 가벼워지는 지혜를 얻고 무의미한 일에 도둑맞은 시간을 되찾는다. 시끄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놓치고 살아가는 것들을 떠올리고 부단히 질문하고 경청하며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일상을 일일이 되짚어보며 나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침묵을 통해 행해지는 나와의 의사소통, 혼자 있기에 달콤한 시간이다.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든다. 인생에 있어 기쁨이 찾아올 때보다 슬픔이 찾아올 때가 더 귀한 시간인지도 모르겠다고. 슬픔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한 인간의 삶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혼자 마음의 방에 머물 때에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있다. 구겨진 마음을 펴고 슬픔을 처리하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일, 내 삶의 가치를 재고하고 의미를 묻고 또 내면을 견고하게 구축하는 일. 혼자를 택한다는 건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겠다는 용기이다.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각오이며 스스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는 선언이다. 혹여 주변인들을 챙기느라 자기 자신을 외롭게 한 것은 아닌지, 세상의 눈치를 살피느라 정작 나를 불편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 과정이 분명하고 뚜렷하지 않을지라도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혼자 있어 볼 것.
삶의 진실은 거기 있으니 말이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것보다 나와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